느껴지는 통증 질환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질환입니다. 협심증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가슴이 한 번씩 이렇게 꽉 조이듯이 아플 때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이나 폐나 이런 중요한 장기들이 가슴에 있기 때문인데 혹시나 그런 장기에 생긴 문제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슴에서 느껴지는 통증의 근데 10% 미만이에요. 심장에서 발생하는 통증들은 90% 이상 거의 대부분은 식도에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가장 흔하고 그 다음으로는 근골격계 계통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흔하고요. 심장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들은 매우 드물지만 하지만 꼭 알아두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응급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협심증이라는 게 어떻게 나타나고 또 어떤 구별점이 있고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심장병은. 해서 주로 평소에 좀 식은땀을 잘 흘리거나 아니면 한 번씩 좀 얼굴이 창백해지거나 몸이 이렇게 좀 축축하게 땀으로 젖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평소에 좀 호흡이 짧거나 한 번씩 좀 어지럽거나 머리에서 뭔가 번쩍하듯이 선망 같은 거를 느끼는 경우들도 좀 흔하게 나타납니다. 한 번씩 좀 윗배나 아니면 가슴 부분에서 좀 뻐근하게 아프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많고요. 이유 없이 괜히 피곤하고 탄력감이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든지 잠을 잘 못 이룬다든지 한 번씩 좀 미식거리거나 울렁거리는 증상이 생긴다든지 가슴이 한 번씩 나도 모르게 이유 없이 두근거리거나 좀 이렇게 덜컥거리는 이런 느낌들도 좀 잘 나타나고요. 한 번씩 이렇게 찌릿한 느낌이 가슴이나 목이나 아니면 팔 쪽이나 심장이 왼쪽에 있으니까 주로 왼쪽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고 이런 증상들이 있다 그러면은 심장의 어떤 전조 증상일 수도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동맥의 어떤 경화가 진행이 되면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협심증이라는 거는 일단은 심장은 우리 온몸에 피를 보내는 장기예요. 1분에 한 80번 정도를 계속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려면 심장 자체도 근육 덩어리이기 때문에 혈액 공급이 잘 돼야 되겠죠. 상당히 많은 혈액들이 심장을 움직이는 데 쓰이게 되는데 그거를 담당하는 이 혈관이 이 관상동맥이라고 해서 심장에 직접 붙어있는 혈관인데요. 이 관상동맥이 좁아지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서 혈액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심장이 좀 많이 뛰어야 되는 상황에서 심장의 혈액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장이 한 번씩 경련을 일으키듯이 이렇게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협심증이라고 하고요. 협심증의 통증은요 상당히 아픕니다. 마치 뭐 바늘로 이렇게 심장을 찌르듯이 아프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통증이 시작이 되면은 그냥 뭐 아프네 하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그냥 그 정도 아픈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그냥 가슴이 꽉 움켜잡고 가만히 있어야 될 정도의 그런 통증들이 느껴진다고 해요. 그래서 협심증의 전형적인 증상은 그런 식의 통증이 한 2분 내지 3분 정도 반복되다가 가만히 좀 휴식을 취하고 있으면 통증이 사라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그 순간 이렇게 전신의 혈액 공급이 좀 불량해지겠죠. 그래서 좀 숨이 가쁘다든지 아니면은 좀 어지러움증을 느낀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심장 혈관 질환의 발전 단계들은 몇 단계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건강한 혈관은 괜찮아요. 깨끗해요. 근데 혈관 내피에 손상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혈전이 형성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지방이 침착이 되면서 이제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게 되고요. 이러면 이제 혈관이 좁아져 있으니까 심장으로 충분한 피가 안 가겠죠. 그래서 심장이 좀 많이 움직여야 될 때, 가령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 갑자기 한 번씩 이렇게 통증이 쥐가 나듯이 경련이 일어나고 통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떨어져 나가면서 혈전 같은 게 형성이 돼요. 혈전이 형성이 되면은 한 번씩 구멍이 막혔다가 떨어질 때도 있겠고요. 막힌 채로 그대로 꽉 막혀버리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심근경색이라고 하는데 심장이 혈액을 공급하는 광상동맥의 혈전으로 막혀가지고는 한동안 피가 공급이 안 되면은 괴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심장이 정지가 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뇌나 이런 쪽으로 혈액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가역적인 손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사망에 이르기도 쉽죠. 우리나라 사망 원인들을 조사를 해보면 가장 많은 원인 1위가 암이에요. 그리고 2위와 3위를 다투는 게 이제 심장질환과 중풍입니다. 근데 지금은 중풍보다는 심장질환이 조금 더 많은 비중으로 사망 원인 2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장질환을 발생시키는 위험 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나이가 많을수록 혈관의 탄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가 쉽고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들 중에서 심장질환이 있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발생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요. 평상시에 좀 운동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를 좋아하는 분들 할 때 좀 잘 발생이 되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비만이 있거나 아니면 당뇨나 혈압 같은 그런 질환이 있을 때 잘 발생을 하게 되고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거 많이 드시거나 술, 담배 같은 걸 즐겨 하시는 분들한테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혈신증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안정형 혈신증이에요.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움직일 때, 특히 이제 과하게 움직이려고 하면은 심장 혈액 공급이 차단이 되면서 그때 한 번씩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게 되고, 그게 이제 점점 심해질수록 이제는 조금만 움직여도 뭐 계단을 오른다든지 이럴 때도 한 번씩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불안정형 협심증이라는 건 혈전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도 혈전이 구멍을 잠깐 막았다가 떨어지고 그 순간에 이제 혈액 공급이 차단이 되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불안정형 협심증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혈전이나 아니면 혈관이 좁아지지 않았는데도 혈관이 교감신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확 수축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을 이형 협심증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갑자기 추워질 때 혈관이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발생을 한다든지, 스트레스 받을 때 혈관이 수축하면서 생긴다든지, 특히나 이제 잠잘 때 새벽에 좀 잘 발생을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불안정형 협심증, 가만히 있을 때도 협심증 증상이 발생을 한다면은 이거는 심근경색의 아주 강력한 전조 증상이에요.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은 반드시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을 받아보시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나머지 증상들은 일상적으로 관리를 좀 잘 해나가면서 좀 두고 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 특히나 이제 통증이 없는 경우를 무증상 심근화혈증이라고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협심증이 증상이 생기면은 검사를 하게 되는데 몇 가지 이제 검사 중에서 주로 심전도를 해보고요. 이상파형이 체크가 되는지. 근데 초기에는 이게 심전도로 잘 발견이 되지 않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운동부하 검사라 그래서 심전도를 꽂아놓고 운동을 시켜서 이상파형이 생기는지 그렇게 체크를 해보기도 하고요. 혹은 혈관 조형제를 투여를 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실제로 혈관이 좀 좁아져 있는지 괜찮은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해보기도 합니다. 해서 관상동맥 동맥경화가 진행 중이다 그러면은 일단은 혈관을 좀 뚫어서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일단은 약물로 치료를 할 때도 있고요. 약물은 주로 이제 아이소솔비드라고 하는 약물이나 아니면은 협심증 증상이 발생할 때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걸 혀에다가 녹여서 증상을 좀 회복하도록 하는 약물을 쓰기도 하고, 다음에 스턴트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이 껴서 좁아져 있는 사이에다가 스턴트를 시술해서 혈류량을 유지를 해주거나, 아니면 풍선을 삽입해서 풍선을 확장시켜서 좁아진 내경을 좀 넓혀주는 시술을 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기술이 발달이 돼서 동맥경화 죽상동맥을 경화된 것들을 깎아내는 그런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시술로 혈관이 회복되기가 좀 어려울 때는 수술적인 요법을 쓰기도 하는데, 혈관 자체를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은 관상동맥으로 가는 혈관을 다르게 이어서 신장 우회수를 해서 수술적인 요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기도 하죠.